전차와 장갑차의 종주국이자 기계공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나라, 독일. 제2차 세계대전부터 티거와 판터 같은 전설적인 전차를 만들어 온 독일은 전 세계 지상군 무기 시장에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산 시장의 변방 취급을 받던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산을 넘어버리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페이지 3에서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놓은 레드백이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를 꺾고 최종 승자가 된 것입니다. 수조원 규모의 잭팟을 터뜨린 것은 물론이고 성능 면에서도 독일제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 대륙의 가장 독한 거미의 이름을 딴 괴물 장갑차 AS-21 레드백이 어떻게 세계 최강 독일을 꺾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미래 기술들을 심층 분석합니다. 먼저 호주의 랜드 400 사업이 얼마나 까다롭고 지독한 테스트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호주는 자국 병사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어력과 생존성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영국의 BAE 시스템즈 같은 쟁쟁한 방산 기업들이 초반에 탈락하고 결승전에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만이 남았습니다. 독일의 링스는 이미 헝가리 등에 수출된 검증된 모델이었지만 한국의 레드백은 이 사업을 위해 도면부터 새로 그린 시제품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였던 이 대결에서 레드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존의 상식을 깨버린 혁신적인 신기술들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은 바로 금속 궤도 대신 적용된 복합 소재 고무 궤도 CRT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차나 장갑차는 무거운 강철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행 시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 진동은 탑승한 보병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밀한 조준 사격을 방해하며 장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드백은 특수 제작된 고무 궤도를 장착하여 소음과 진동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마치 승용차를 탄 것처럼 승차감이 부드러워져 병사자들이 멀미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되었고 적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기동하는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고무 궤도는 강철보다 훨씬 가벼워서 차체의 무게를 줄여주고 이는 연료 효율과 기동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조차 시도하지 못했던 이 과감한 기술 적용이 호주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방어 시스템 APS, 아이언 피스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현대전장에서 장갑차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무리 장갑을 두껍게 둘러도 날로 발전하는 관통력을 가진 미사일을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백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몸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로 감지하고 요격탄을 발사하여 공중에서 파괴해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와 협력하여 탑재한 아이언 피스트 시스템은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는 대전차 로켓을 정확하게 요격하여 장갑차와 승무원을 보호합니다. 호주군이 실시한 실사격 테스트에서 레드백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보란듯이 격추시키며 완벽한 생존성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투시 장갑 기술, 아이언 비전입니다. 기존 장갑차는 두꺼운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어 승무원들이 밖을 보려면 잔망경 같은 작은 창에 의존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해치를 열고 머리를 내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백의 승무원들은 특수 헬멧을 쓰고 장갑차 내부에서 밖을 봅니다. 차체 외부에 장착된 여러 개의 카메라가 영상을 합성하여 헬멧 디스플레이의 360도 전 방향의 풍경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갑차의 벽이 투명해진 것처럼 밖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적을 감시하고 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밀폐된 공간에서 오는 폐쇄 공포감을 없애주고 전차장의 상황 판단 능력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전투 시스템의 결정체입니다. 화력면에서도 레드백은 압도적입니다. 30mm 기관포는 적의 보병과 경장갑차를 벌집으로 만들 수 있으며 필요시 40mm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또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여 먼 거리의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집약된 레드백은 단순한 보병 수송용 택시가 아니라 전차와 함께 적진을 돌파하는 강력한 전투원입니다. K2 흑표 전차가 창이라면 AS-21 레드백은 그 창을 든 기사를 보호하고 보조하는 튼튼한 방패이자 단검입니다. 호주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성실함과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현지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거대한 생산 공장을 짓고 호주 업체들의 부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호주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키워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경제 파트너로서의 접근이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도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한국 특유의 빠르고 적극적인 태도와 약속 이행 능력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호주 언론들은 레드백의 선정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번 수준은 단순히 장갑차 129대를 파는 계약이 아닙니다. 영연방 국가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가 한국 무기를 주력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K방산의 품질 보증 수표가 전 세계에 발급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레드백은 호주를 넘어 유럽 시장, 특히 루마니아와 폴란드로의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구소련제 장갑차인 BMP 시리즈를 대체할 현대적인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이미 호주라는 가장 까다로운 시험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경쟁 모델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K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레드백을 차기 장갑차 후보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지 평가도 매우 좋습니다. 만약 폴란드와 루마니아 수출까지 성사된다면 레드백은 명실상부한 유럽의 베스트셀러 장갑차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레드백의 기술을 역수입하여 차기 장갑차 개발에 적용하거나 레드백 한국형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출용으로 만든 무기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우리 군이 탐을 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이 내수용을 넘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완전히 체질을 개선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레드백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K200 장갑차부터 시작하여 K21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K21 장갑차가 도하 훈련 중 침수되는 아픈 사고를 겪으며 우리 기술진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완벽한 장갑차를 만들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그 눈물과 땀방울이 모여 세계 최강 독일을 꺾은 괴물 장갑차 레드백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지상군 장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차, 자주포, 그리고 장갑차까지 지상전을 지배하는 3대 핵심 무기체계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레드백이라는 이름처럼 이 장갑차는 적에게는 치명적인 독을 품은 공포의 대상이지만 탑승한 우리 병사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집이 되어줄 것입니다. 미래의 전장은 병사의 생존성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레드백은 그 미래 전장의 요구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구원들은 레드백을 더욱 진화시키기 위해 무인 포탑 기술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조종하고 스스로 적을 찾아 타격하는 무인 레드백이 등장하여 전장을 누비게 될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첨단무기 채널은 레드백의 호주 현지 생산 과정과 추가 수출 소식, 그리고 차세대 장갑차 개발 현황을 끝까지 추적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대한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대한민국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드는 든든한 장갑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다의 지뢰 제거사, 무인 소해전과 해양 드론 기술에 대한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드백의 성공 뒤에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외교적 지원도 큰 몫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호주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지속하고 현지 에어쇼와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팀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민, 관, 군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기에 독일이라는 거함을 침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 방정식은 앞으로 있을 다른 무기 수출 사업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진정성이 통한다는 것을 레드백이 증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를 믿고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그날까지 K방산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